과학적 사주명리 3편 중 초급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명조는 사주대학 상편 157페이지에 소개된 명조인데요. 경신대운 중 경호년 53세에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것만 책에 소개되어 있는 명조입니다. 근데 이 명조를 가져온 이유는 일반적으로 추명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것들을 추명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해오합, 암합이 있습니다. 암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와 인 두 개가 쟁합하고 있어요. 이 쟁합하고 있습니다. 쟁합 이론과 그 다음에 간지론으로 무인은 도대체 어떤 건지, 이 무인이 무는 인 중에 무토와 병화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은 무토의 생지라고 합니다. 장생지라고 해서 그 근을 내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가 인 위에 목 위에 앉아 있으니 불안하다느니 뭐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갑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암합에 대한 이론은 이미 말씀드렸죠. 해오합. 해오합의 암합이 되는 이유는 해중 임수와 오중 정화가 합하여 암합을 이룬 겁니다. 임수와 정화가 합하여 암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천간의 합이 지지로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합의 옛날의 특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합은 이렇게 암합하지만 어떤 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천간에 정임합하면 목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지지의 협조가 없으면 정임합이 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뭐 정임합해서 목으로 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해오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천간의 도움이 있어야지 목으로 변화합니다. 그냥 암합이라는 부분은 부부의 합 또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리이동 효과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호합, 암합이 뭐가 있냐면요, 자사합,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사합, 정임합, 술자합, 그 다음에 묘신합, 자사합, 술자합, 묘신합, 그 다음에 인미합 있죠? 인미합.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자사, 술자, 묘신합, 사유합, 또 뭐가 있죠? 묘신합, 인미합, 사유합, 술자합. 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6개 맞네요. 정임합, 그러니까 해오합 하고, 그 다음에 자사합, 술자합, 묘신합, 인미합, 사유합. 이 사유합은 삼합인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합으로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합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이동 효과가 있고, 또한 합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합격을 도와주는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합은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암합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인호합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암합을 풀 수 있는 거는 인호합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암합이나 이합이나 뭐 이런 것들, 충이나 형이나 이런 걸로 된 것들은 이 삼합, 불완전한 삼합으로서는 못 풀어요. 삼합이 완성이 되면 풀어낼 수 있는데 못 풉니다. 그래서 인호합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주에는. 인호합이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오합이 돼 있는 상태면 인호합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와 인 두 개가 쟁합하고 있다 그러죠. 이 쟁합이 이루어지면 합이 긴첩된 것처럼 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의 합이 이루어지면 목으로 변경됩니다. 인의 합이. 그래서 부부의 합을 통해서도 인호합이 성립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해 하나를 두고 오와 인이 서로 경쟁하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인호합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삼합 이론을 통해서도, 이합과 삼합의 관계 이론을 통해서도 삼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사주의 이제 분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암합은 이런 정도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암합과 삼합의 관계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합과 충과 형과, 근데 이제 삼합은 다른 것에 합이 되어 있는 거나 이합이나 암합이 되어 있는 걸 풀려면 삼합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삼합이 완성이 돼야지 풀어낼 수 있다. 근데 방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합은 그냥 성립이 돼요. 합이 됐든 안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방합은 도와주는 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합과 삼합의 차이는 이와 같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삼합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방합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삼합은 이합이나 암합이나 충이나 형을 받고 있는 거는 그 형태의 합이 안 돼요. 삼합의 형태가 안 됩니다. 삼합이 완성이 되지 않는 한. 근데 방합은 그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방합을 통해서 이합을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합은 합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 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방합은. 방합은 또 더 말씀드릴 것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방합이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합, 암합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삼합은 어떤 형태로 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쟁합이 일어나면 이 인과 해가 쟁합하고 있죠. 해 하나를 두고 쟁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쟁합하게 되면 이 가까운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까운 것이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의 합이. 이 부분이 만약에 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천간과 이것이 합이 되면 이것이 합이 돼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을 아셔야 돼요. 합을 통해서 가려면 이것과 이것이 또 합이 돼야지. 그래야지 인이, 이 연지에 있는 인이 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갑인이 인의 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모두 이것과 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갑이고 갑인이고 여기가 기해라고 봅시다. 그러면 갑기합 인해합 두 가지 다 돼요. 그러면 얘는 두 개가 똑같은 것이 들어와서 합을 하기 때문에 합을 어쩔 줄 몰라요. 어느 것과 합을 해야 될지. 둘이 견제가 되고 그래서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또 다른 부분의 논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인해합이 이루어집니다. 쟁합의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오의 성격을 좀 봅시다. 갑오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오는 갑의 사지입니다. 또한 홍염살이에요. 홍염살입니다. 갑은, 오는 갑의 사지이고, 죽을 사죄요. 사지요. 사지이고 홍염살입니다. 오에 있는 게 홍염살이에요. 갑인 사지이고 홍염살입니다. 홍염살은 뭡니까? 매력적인 거죠. 매력적인. 이 갑은 또한 갑오는 뭐예요?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뭐를 얘기하냐면 거시기 얘기합니다. 거시기. 거시기가 뭐냐? 생식기를 얘기해요. 생식기. 생식기를 얘기합니다. 요거 지워야겠다. 근데 안 보니까. 거시기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얘기해요. 생식기에 홍염살이 달렸어. 이 사람. 뭐라고 말했어요? 거시기 생식기. 생식기에 홍염살이 붙어 있다. 이 사람. 섹스 엄청 잘한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옵니다. 또한 오가 누군지 아세요? 오가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이 홍염살의 뭐니 이 정말 여자도 엄청 미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주 분석이 돼요. 이런 것들만 알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신 뭐하러 찾아? 이런 거면 뭐 사람들 다 껍벅 죽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맞추거든요. 그런 걸로. 근데 실상은 용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용신을 못 찾으면 절름발이 사주예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알맹이 없는 사주. 모르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살았어? 그래,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 잘 살았어? 못 살았어?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갑오를 통해서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초우편에서 이제 홍염살, 갑의 홍염살은 오다. 홍염살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갑과 을의 홍염살은 오입니다. 오화. 갑과 을의 홍염살은 오화예요. 오화. 병은 뭡니까? 병은 인에 있고요. 인이 홍염살이에요. 병화의 홍염살은 인이고, 정은 미에 있습니다. 미토. 정은 미에, 이는 이게 홍염살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정 무지요. 무기는 진에 있어요. 진토. 무기는 진토되어 있다. 그 다음에요. 경은 술에 있어요. 경은 술에 있고, 그 다음 신은 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죠. 임계는 신에 있어요. 그래서 임계는 신에 있다. 이렇게. 이게 다 홍염살입니다. 홍염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좀 알아도 이제 그 추명이 통변을 할 때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통변을 하면 잘 본다고 얘기들 해요. 근데 이제 뭐 용신을 찾아서 설명하면 지겨워하고 그러죠. 근데 실은 그 지겨운 것에 진리가 있어요. 갑오, 이 사람은 부인도 이쁘고 이 사람은 섹스도 잘하겠다.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일 거다 라는 부분이 이 형태를 보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을 좀 검색을 해볼까요? 무인. 이게 제 1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인이라는 것이 제 사주에도 있습니다. 근데 무인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예전에 공부할 당시에 무인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 책이 없어요. 무토는 인목에 극을 당하고 있는데 사주를 보면 이는 생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지다. 장생지다. 그러죠? 장생지다. 장생이라고 그래. 장생지. 장생지라고. 이 장생지가 무인이 무토의 장생지예요. 장생지가 뭐냐면 생을 해주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사주의 책을 보면 무는 뭐에 앉아있다? 무에 앉아있다? 목에 앉아있다. 그런 설명합니다. 이 무인의 뭐가 들어가 있는 사주책들 명조를 보면 해석이 구구절절 다른 말들을 해요. 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생지에 앉아있긴 한데 인묘진 방압 위에 앉아있어요. 방압의 하나에 앉아있어요. 인묘진 안에 이렇게 방압 위에 자기를 극하는 방압의 하나 위에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다리 하체가 부실할 수 있으며 사고를 통하여 다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골절 또는 소아마비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묘진으로 자기를 극하는 방압 위에 올라와 있는 형태는 급각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급각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다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골절, 소아마비 증세가 있고 무인이 본인 일주인데 자기가 태어난 시점에 대운을 보면 이것이 극각살로 나타난 경우에는 소아마비 증세를 앓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무인의 경우에는 이는 장생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생지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는 인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이 갑을 보고 있어요. 여기 갑을. 이 갑을 보고 있어. 이 갑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인식코드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인식코드를 통해서 갑이 자기가 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을목을 보고 인식은 못해요. 갑을 보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을 보고 내가 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무토가 인에다가 장생지를 두고 있지만 무토도 인이 생을 해줘요. 그 근의 자리를 하고 있지만
반은 목으로 뺏기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토는 갑으로부터 극을 받게 되는데 반이 극을 당해요. 여기서 반이 날아가니까. 자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반이 나가게 되면 무토도 반이 나갑니다. 갑극무하니까요. 이게 이런 현상들은 이제 중급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요. 어쨌건 무인은 인의 자리에 장생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 전혀 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에다가 근을 가지고 있어요. 화로부터 무가 자리를 할 수 있느냐? 자리 못합니다. 이거하고 연결된 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일반 사주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연결시켜 버립니다.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와 화를 연결시켜요. 무와 오화를 연결시켜요. 화생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어쨌건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중급편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용신을 찾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초급편임에도 불구하고 홍염사를 통해서 사주를 보는 부분을 일부 배우실 수 있었을 것이고 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용신을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